안녕하세요. 반바라먹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2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한강벨트 매물이 30% 늘어나는데 이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한강벨트는 홀드한 집들이 많아가지고 집주인들이 될 수 있으면 오래 가져가야지 수익률이 높아진다. 정점에서 팔 생각들밖에 없는 그런 입지 아닙니까? 근데 단 20일 만에 30%의 매물이 터져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마지노선에 와 있는 심리적 저항감은 거의 붕괴 수준에 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당구가 매물 최다 급증 기록을 찍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매물이 더 튀어나올 거다. 지금 그냥 초입 단계에서 본물처럼 나오는 매물일 뿐이고 2월 말로 지나가면서 설날 명절 이후부터 3월 상간까지 쏟아져 나오는 매물은 거의 폭발적인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주택자들이 끝까지 또 버티기를 한다면 이거 뭐 답이 없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양도세 가지고는 안 된다. 보유세 카드를 확실하게 꺼내 들어야지 이런 쓸데없는 버티기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견인력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예상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서울 아파트 매물 현황이 지금 2월 9일부터 2월 17일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5만 9천 건에서 지금 6만 4천 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6만 5천 수준까지 올랐었다가 연휴 딱 들어서면서 약간 이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죠. 어찌 보면 데드캣 바운스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튕겨져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살짝 눌림 현상인데 이 눌림 현상은 결국 스프링 역할을 하죠. 결국 튀어 오르게 만드는 굉장한 어떤 폭발력을 갖게 되는데 6만 5천 건에서 이제 7만 건까지 이번 주에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일단 서울 중심 지역에서부터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송파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광진구 주로 집값이 단기적 양상으로 굉장히 크게 뛰었던 곳이죠. 특별히 마영성 중에서 성동구는 이제 강남 아파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뭐 30억, 40억 하는 아파트 뭐 수두룩 빽빽 했으니까 아니 성동구에서 30억 40억 하면 이거 지금 말이 됩니까? 솔직히 성동구 아파트 어찌 보면 지금까지 올라쳤던 10억에서 20억 차익의 그 모든 구간들은 다 거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라쳤던 요 갭 상승 같은 경우는 죄다 단기적으로 빠져도 하등에 이상할 거 없다. 이거 폭락 나와도 괜찮거든요. 전혀 시장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만큼 사인 간의 거래도 많았고 거래 담합,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통해 가지고 집값을 정상으로 올려놨습니까? 이거 떨어져도 폭락 아니죠? 뭡니까? 정상가입니다. 정상가. 대통령이 연일 말하고 있는 집값의 정상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송파구, 동작구, 광진구, 강동구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극적으로 매물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은 다주택자들 매물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얘기고 집중되어 있는 매물 빨리 현금화 시키지 않으면 내가 덤탱이 쓸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매물만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심리까지도 쏟아져 나온다. 결국 가서는 집값을 내가 내리지 않고서는 현금화 시키기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숫자, 넘버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월 12일 1,500건에서부터 1,600건까지 성동구에서 이렇게까지 매물이 많이 튀어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끝까지 누르고 있으면 성동구 쪽은 아파트 값이 어마무시하게 갭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을 최고점에서 타점을 딱 잡아가지고 홈런 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물을 집주인들이 잘 안 내놓으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 증가량과 동시에 신성 테크노빌 성수동 2가에 있죠. 1억 5천 하락하고 이편한 세상 옥스파크 힐스 1억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리 급매 상황에서도 이렇게 1억 이상 하락한 양상 전혀 볼 수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극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구도 마찬가지예요. 마포구도 2월 11일 1600건에서 2월 17일 1700건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도 성동구하고 똑같은 마용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동안 집값을 엄청나게 상승세로 밀어 올렸던 뭐 쌍두마차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성동구와 마포구. 마포구 매물량이 쌓이니까 당연히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상암 월드파크 4단지 2억 3천 떨어졌고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2억 떨어졌습니다. 7%에서 12% 하락. 마포구에서도 최근에 아파트 값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최고가, 신고가 뭐 운운하면서 랠리를 찍었던 것이라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랠리를 찍어도 추격 매수가 그렇게 뭐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집값은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주 많았던 곳이죠. 근데 지금 성동구 매물 터져, 마포구 매물 터져, 당연히 거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매물이 터진다는 얘기는 매물이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고, 거래량 자체가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끼어있는 거래가는 낮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 한강벨트 매물 설날 연휴 이제 딱 끝나자마자 거의 뭐 엄청나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수 매물 호가가 11억 7천까지 뚝 떨어지는 그런 샘플도 등장하고 있고요. 이 호가를 11억 이상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굉장한 이제 압박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브라이튼 여의도가 11억 7천만 원 내린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46억 4,600만 원. 야, 46억. 영등포에서 아파트 값이 46억이면 이거 지금 똘똘한 한 채 값 아닙니까? 빌딩 값입니다. 빌딩 값. 아니, 아파트 값이 빌딩 값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부동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거 다 죄다 이렇게 시세 차익 가져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갭상승 시킨 건데, 결국 이거 다 설거지 당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고점에 물려 있으면 이제 주담대 금리도 6, 7%까지 지금 올라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들 겁니다. 광진구, 광장, 현대 5단지 역시도 고점 대비 31% 내리는 그런 양상. 강동구, 고속 센트럴 아이파크 역시도 고점 대비 38% 지금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자, 강남구 매물량은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의 가격 궤적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선제 지표를 가지고 있죠. 2월 9일 날 8,300건에서 8,800건까지 그냥 부쩍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다주택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강남구에 거의 뭐 20%가량 물량이 다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용성 쪽으로 집중되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지금 매물이 극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 자체는 앞으로 거래가도 상당 부분 조정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구현대 2차가 14억 하락하고, 청담 린든그로브가 5억 7천, 14%에서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84억 27억. 이건 뭐 손에 닿지도 않고 뭐 저세상 가격 같죠. 더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가격들은 이제 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집값을 그냥 갭상승 시키면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가치 체계가 굉장히 멸치 뼈다귀처럼 그냥 딱딱하고 그냥 견고하고 뭔가 구조물이 확실하게 가치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그 바닥 가치 전혀 없었죠. 아파트, 특별히 서울의 아파트는 4인 간의 거래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 기대 심리 하나 믿고 호가로 들어올렸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 거품이다. 죄다 다 거품이에요. 84억, 27억. 결국에 가서는 정상가로 돌아오게 되면 과연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음마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지금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물량이 300채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음마 아파트 300채가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 뭐 사업 신고를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그동안 쭉 받아왔어요.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음마 아파트도 매물이 엄청나게 지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매물이 한 40건 되면 많다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195건까지 튀어나왔어요. 300채 정도 된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이거 이제 100건 더 튀어나올 가능성 많다. 다주택자들이 여기 홀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일단 음마 아파트 시세 자체가 살짝 지금 내림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43억에서 42억, 여전히 뭐 40억대 뭐 어마무시한 집값을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 음마 아파트의 이 버티기,
지금 여기 재건축 이슈가 물려 있어서 추가 분담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76제곱 소유자 기준 128제곱 소유자는 거의 한 18억 정도의 분담금을 물어야 되고요. 대형 펜트하우스는 30억 이상 분담금을 물어야 된다는 정말 경악할 만한 비명소리가 질러질 정도로 엄청난 추가 분담금이 지금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양도세 중과 종료해버리니까 300채 그냥 딱 박아놓은 거 그냥 그대로 빼버리자. 현금화 빨리 시켜버리자. 그동안 음마 아파트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의 뭐 20억 정도, 20억 이상 올랐죠. 요거 10억 정도 차익 가져간다고 하면 이제 8억 2천 정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거 빨리 현금화 시키지 않으면 거의 그냥 뒤통수 맞을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분담금 문제와 맞물려서 펜트하우스 뭐 97억 3천만 원까지 뭐 올라간다 분담금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거 빨리빨리 털어버리자 라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뿐만 아니라 외곽까지도 급매물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데 왜 그럴까? 강남은 시세 차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세 차익 높은 곳부터 빨리 처리를 해야지 세금 덜 물을 수 있죠. 이런 심리 때문에 매물이 터져 나온 거고, 노도강 역시도 여기는 좀 비교적 강남보다는 시세 차익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차후에 요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움직임도 있을 텐데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튀어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주택자들이 그만큼 급하다. 이거 선순위를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지금 늦은 감이 있다. 빨리빨리 지금 홀드하고 있는 집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속도전 양상으로 팔리는 집이 장땡이다 라는 심리가 작용되고 있고 1주택자도 지금 노도강에 갭투했던 물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노원구 매물량 4,500건에서 지금 5,000건으로 뭐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도봉구 매물량도 지금 2,300건에서 2,500건, 강북구 매물량도 1,000건에서 1,100건. 강북구는 노도강 중에도 거래 회전율이 제일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매물량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겠냐.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갭2가 뭐 횡행했기 때문에 전세제도 이용해가지고 다 그냥 보증금 돌려막기식으로 해서 유동성 이용해가지고 다 꽂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도강 그래도 서울 외곽 쪽에 좀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이 양반들이 수백 채씩 갖고 있으면서 그냥 주포 역할 하면서 시장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해버리니까 실수요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라. 심지어 강북구 매물량조차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분들이 다주택자들이 홀드하고 있는 매물을 빨리빨리 현금화 시키겠다라는 심리적인 어떤 기저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외곽지역 노원구 2% 증가했고요. 도봉구 3.5% 증가하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물은 쌓이고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노원구 거래량이 170건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회전율이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47건에 그치고 있고요. 강북구 21건, 노도강 중에 가장 회전율이 적은 곳인데 거래량이 뭐 1월 달은 한 건도 없었어요. 2월이 조금 살아나는 듯 하다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양도세 중과 종료라는 이 파급 효과는 굉장한 어떤 시장 안에서의 매물 회전 현상을 좀 원활하게 만들고 이게 그냥 단순히 매물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아래로 좀 꺾지 않으면 빨리 현금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 조정 양상도 오게 됩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다주택자들 결국에 양도세 까짓 거면 내가 내주지 하고 이렇게 끝까지 홀드하는 사람들 버틸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요 버티고 있는 걸 그냥 장돌이 딱 박혀있는 못을 확 뽑아내는 것처럼 확실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유세 요 카드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핀셋으로 확실하게 보유세 카드가 나오게 된다면 정말 집값 자체는 굉장한 어떤 이 하향세로 내리다를 수 있는 엄청난 속도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발맞춰서 재정경쟁부가 외부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이거 외부 용역 지금 거치고 있다는 얘기는 현실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아닙니까? 거래세는 뭡니까? 취득세. 자,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겨울왕국처럼 얼어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실수요자들도 어느 정도 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유리함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취득세 내려주자. 대신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 내놓고 계속적으로 내가 시세 차익 더 챙겨 나가겠다 하면 보유세 올리는 겁니다. 다주택 양도중과 후속책 당연히 보유세 쪽으로 갈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죠. 기승전 보유세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지금 다주택자,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 최대 보유세를 때립니다. 근데 여기서 1%만 살짝 올려줘도 6% 되죠.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서 뭐 그냥 5% 더 올려 10%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날아오는 샌드백이 아니라 날아오는 철퇴지, 철퇴. 날아오는 샌드백은 어느 정도 자기가 체력을 딱 비축해가지고 펀치를 날리면 다시 뒤로 밀을 수가 있는 건데, 철퇴는 그냥 그대로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자체가 굉장한 어떤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될 수가 있겠다. 근데 지금 현재 직접 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 최후의 보루를 이제 남겨두겠다라는 그런 워딩까지 대통령이 던졌는데,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부담 상한 등의 조정만으로도 충분한 어떤 부담을 줄 수가 있겠고요. 보유세, 거래세, 근데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망하면서 그냥 그 카드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타임라인 안에서 딱 들이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집값 정상화라는 대명제가 확실한 성과를 거두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면 이거 다시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집값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 엉망진창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렇게 증가하는 매물 심리적 기저에 끝까지 버티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이 생각들 자체가 아예 그냥 자리 잡지 못하도록 확실한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을 맞이해서 역경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정말 함께 나아갈 길 온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워딩까지 던졌습니다. 이 역경이라는 얘기는 지금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의 개혁, 이 부분을 정말 뭐 어깃장을 던지면서 온몸으로 지금 막아대는 그런 어떤 이 반작용들 다 걷어내고 뛰어넘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고요. 집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주거수단이다. 다주택 건정할 일 못 된다.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유세 카드 꺼내 들어야 되죠. 전문가들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로는 뭐 단기 충격이 있더라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높이면 버티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홀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더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보유세 카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대통령의 설날 이 SNS 담화를 통해서 나타내듯이 확실히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어떤 개혁적 깃발은 절대로 내려올 가능성 없다. 확실히 금융시장의 성과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정 정도의 분명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점에는 바로 보유세 카드가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요. 뭐 집값이 뭐 떨어질까 말까 떨어질까 하더니 뭐 결국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구나 하고 옛날 그 정부들이 내놓은 그 형식적 규제와 그런 어떤 워딩들 이제 안 먹힙니다. 확실하게 갈 겁니다. 그냥 살라미 전법으로 디테일하게 썰어가면서 집값 정상화를 향한 그 과정들을 차곡차곡 스탯을 쌓아 나갈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되시는 분들, 실수요자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낮은 허들에서 내 집 마련의 그 가격을 넘어가기 위한 그 타임라인을 잘 잡으시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대통령의 이 설날 담화 SNS의 글을 보면 역경을 뛰어넘겠다라는 그 워딩 자체가 지금 부동산 정상화라는 엄청난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죠. 상당히 많은 부작용, 반작용 혹은 뭐 저항들이 있을 줄 아는데 결국에서는 기승전 양도세 중과 종료뿐만 아니라 보유세까지 등장하게 된다면 집값 정상화는 정말 그야말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규제 다 피해왔고 뭐 대출 또 현금
뭐 유동성 부분의 어떤 말라가는 부분들 요리조리 다 피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세 차익 땡겼는데, 분명히 홀드할 또 그런 스탠스도 잡고 있을 겁니다. 확실한 어떤 효과는 양도세와 보유세 두 날개를 쫙 펴고 뭔가 부동산 정상화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승 모드, 속도를 높이는 그런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캐릭터죠. 대통령의 이 설날 담화 SNS에 글을 보면 역경을 뛰어넘겠다라는 그 워딩 자체가 지금 부동산 정상화라는 엄청난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죠. 상당히 많은 부작용, 반작용 혹은 뭐 저항들이 있을 줄 아는데, 결국에서는 기승전 양도세 중과 종료뿐만 아니라 보유세까지 등장하게 된다면 집값 정상화는 정말 그야말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규제 다 피해왔고 뭐 대출 또 현금 뭐 유동성 부분의 어떤 말라가는 부분들 요리조리 다 피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세 차익 땡겼는데, 분명히 홀드할 또 그런 스탠스도 잡고 있을 겁니다. 확실한 어떤 효과는 양도세와 보유세 두 날개를 쫙 펴고 뭔가 부동산 정상화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승 모드, 속도를 높이는 그런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신 후에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